안녕하십니까. 에노라메스의 백악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SI 기법을 이용한 풍화중 구조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에서 이제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공기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때 이제 구조물이 있을 경우 바람에 의해서 구조물은 이 바람에 대한 하중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풍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하중을 받게 되면 그 바람의 하중에 의해서 얘가 힘이 발생하고 응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바람이 불 때 이 구조물이 안전할지 안전하지 않을지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해석만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해석에서는 이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 뭐 전면 하부 바람 그리고 뒷면의 바람 이런 게 다 이 유동 물리적 현상이 다 틀린데 일괄적으로 바람의 크기를 다 주게 되면 실제적인 물리적 현상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유동 해석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유동 해석에 의해서 이 구조물 벽면에 바람에 의한 하중이 발생을 합니다. 그 하중을 압력으로 변환을 해서 그 압력을 구조 해석의 경계 조건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구조물에서는 크게 사용할 일이, 기계 구조물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바깥에 설치되는 태양열 지별판이라든지 또는 저희 신호등에 보면 신호등 또는 간판 있죠. 도로의 간판. 그런 게 이제 태풍이 불게 되면 막 휘어지고 날아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제 유동에 의한 영향을 고려를 해서 구조 해석을 진행하는 해석 기법이 FSI 해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FSI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구조 해석, 지오메타리가 되겠죠. 그 지오메타리가 형성이 되고 그 지오메타리를 유동 해석에서 지오메타리를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 해석에서 격자를 생성하고 해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유동 해석에서 사용된 형상을 그대로 구조 해석에서도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 해석에서는 유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격자를 짜고 해석을 진행을 하고 구조 해석에서는 구조에 필요한 영역을 선택을 한 이후에 격자를 짜고 거기에 유동에서의 해석 결과를 구조로 넘겨서 구조의 경계 조건으로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오메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오메타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솔리드 영역입니다. 그래서 간판이 있고 그게 뭐 고정하는 블락해 그리고 고정대 붐이라고 해야 돼요. 포스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는 이제 고정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이 유동 공간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 영역도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동 영역을 형성을 했으면 유동 영역에서 이제 구조 벽면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조면 있죠. 구조 부분을 유동 영역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난 이유가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유동 영역 내부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면이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면이 이제 구조의 벽면이 되겠죠. 그 유동의 벽면과 마찬가지 벽면인과 동시에 구조물의 벽면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동 해석을 진행을 하고 또 유동 해석의 결과를 구조 해석으로 넘기는 그러한 해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게 대기뿐만 아니고 이제 수하중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기를 유체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지만은 수화전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하면 유동 해석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동 해석 결과를 구조 해석으로 넘겨서 해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형상이 만들었으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CFX 또는 뭐 플런트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거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태틱 스트럭처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오메타리를 공유를 하고 그게 유동 해석의 결과를 공유해서 구조 해석으로 넘겨서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진행하게 들어오면 이 구조하고 유동하고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동 해석이기 때문에 구조 영역은 해석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 영역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스프레스 바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스프레스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언스프레스 바디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스 바디가 있어요. 스프레스 바디를 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석 영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유동만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유동 해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격자를 생성하기 이전에 우리가 경계 조건을 줄 면들을 지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경계 조건을 줄 면을 지정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Create Named Selection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Inlet 그 다음에 Opening 양사방으로 이 바닥면을 제외하고 바닥면은 땅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대기일에 뻥 뚫려 있는 그런 조건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면은 5월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유동 해석의 벽면을 구조 해석으로 넘기기 위해서 이제 벽면을 먼저 좀 선택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일일이 좀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벽면을 다 선택을 해서 FSI 월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 해석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쪽 벽면 주위에서는 유동 현상의 기울기가 좀 급격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벽면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벽면에서 저희가 이제 격자를 좀 촘촘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총 17개 페이스 이쪽 면하고 바닥면 그렇게 해서 격자는 크기는 10mm로 나머지 세팅은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격자를 생성하면 다음과 같이 격자가 생성이 되었고 중앙 단면을 잘라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 벽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메쉬로 이게 인플레이션 또는 레이어 메쉬라고 합니다. 이렇게 격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생성되었고 이제 솔리드 영역 주위로 격자가 촘촘하고 그 이후로 갈수록 이제 격자가 조금 커지는 현상이 커지게끔 격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한 격자 생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격자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은 유동 해석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구조 해석을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서 격자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격자를 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셋업으로 갑니다. 셋업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디폴트 도메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디폴트 도메인을 확인을 하면 저희가 머티리얼을 에어로 씁니다. 25도실 때 공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불의 효과 등등 그리고 난류 모델은 뭘 쓸 건지에 대해서 쭉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 인서트에서 바운다리를 입력을 합니다. 바운다리는 우리가 앞에서 격자 생성할 때 경계 조건을 주기 위한 면을 지정을 했는데 그 면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인렛은 이쪽 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면에 10m/s의 바람이 안쪽으로 불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조건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오프닝이라는 면도 지정을 해서 이름을 설정을 하였죠. 그 부분에서는 이 오프닝 조건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웃렛의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아웃렛은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리적 현상을 보면 이제 벽면 주위에서 이렇게 가면 와류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도 고려를 해주는 조건이 오프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웃렛보다는 오프닝의 경계 조건이 저희가 이제 이 해수 영역을 잡기도 편하고 굳이 우리가 역류가 생길 걸 고민해서 해수 영역 길게 크게 잡아주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조금 없애줍니다. 그래서 수렴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프닝 조건을 줬고, 저 오프닝의 대기 조건은 뭐냐면 이제 압력이 0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0파스칼로 주는 이유는 저희 디폴트 도메인에 보면 이 압력이 1atm으로 대기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프닝에서 0파스칼을 주게 되면 어차피 바깥쪽이 대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1파스칼을 주게 되면 대기보다 1파스칼이 높은 압력대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기 공간이 1파스칼이 1바이기 때문에 1atm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닝에서는 0파스칼을 주게 되면 이 영역 바깥 부분은 대기 조건이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SI 월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FSI 월, 노슬리 월, 그리고 그거는 조건은 이제 월로 바운다리 타입은 월로 지정이 돼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이게 월이 아니고 다른 게 되면 나중에 구조 해석에서 벽면의 압력 경계 조건을 넘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월 조건을 주었고, 지금 보면 이 격자가 조금 너무 격자가 크네요. 조금은 좀 촘촘하게 해줄 필요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이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러프한 메시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면 월 지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CFX나 또는 플루언트나 또는 구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정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다 벽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벽이고 단열입니다. 단열. 열의 입출입이 없는 단열 벽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벽은 벽이지만 단열 벽이 아니고 열의 입출입이 있다, 또는 온도 조건을 줘야 되는 벽이다 하면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월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온도도 지정해주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물리적인 값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면 거기에 값을 주고,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히 선택을 해서 값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모두 다 이 단열벽으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 현상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유동 해석하기 위한 경계 조건 지정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브 컨트롤로 가시면 맥스 이터레이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도 계산을 계속 반복을 할 거냐. 그래서 유동 해석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이 바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형성돼서 나가는 게 계산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이 계산 결과값이 물리적 현상에 가깝게끔 찾아가는 과정들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을 몇 번이나 할 거냐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x 10, 100, 1000만 만이라고 해서 꼭 만 번을 다 해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타임스케일 팩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전의 값에 대해서 현재 이전의 값을 몇 프로 정도 사용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convergence criteria라는 게 있는데 이게 residual 타겟입니다. 이 residual 타겟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도달을 하게 되면 만 번을 계산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만 번 계산할 동안에 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만 번의 횟수에서 계산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 값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 창이 뜨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코어를 몇 개를 사용하고 뭐 초기 조건을 어떻게 주겠느냐 그런 값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해석 진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석이 진행이 되는데 해석이 진행이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압력 UVW 그 운동량 방정식이 이 값이 커지다가 점점 이 값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든 값들이 아까 나왔던 residual target 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이하로 다 떨어지게 되면 계산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투블런트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플런트 같은 경우에는 투블런트까지 일단 1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정해진 레지듀얼 타겟에 도달해야 만족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CFX에서는 일단 운동량 방정식만 만족을 하더라도 계산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뭐 난류 방정식도 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까지 만족시키고 싶다면 솔브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이 다 진행이 되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지금은 계산이 보면 59분에서 종료가 다 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RMS 레지듀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계산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이렇게 되면 계산이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산이 완료가 되었으면 계산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이는 게 압력 분포입니다. 압력. 그래서 구조물 벽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68 파스칼이 나오고 이쪽 벽면에서는 마이너스 114 파스칼이 압력이 작용이 되는군요. 이렇게 이 부분에 압력이 낮은 이유는 부딪혀 가지고 속도가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 빨라진 속도에서 압력이 낮아지는 그런 영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뭐 유동의 박리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압력 분포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부분에서 압력이 제일 많이 받겠죠, 판에서.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다시 이제 유동 패턴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와류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압력이 또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부분의 값을 속도 벡터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서 아랫부분에서는 이제 속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유동이 방리되면서 여기에 압력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트림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유동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을 인넷에서 FSI 월 FSI 월을 해서 이제 지나갈 이제 바람이 부딪혀서 바람이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유동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네 이쪽 부딪혀서 나가는 바람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겠네요. 물론 밑에도 확인하려면 조금 포인트를 좀 많이 주시면 됩니다. 네, 좀 포인트를 많이 주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돼서 나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유동 패턴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 해석에서 사용할 건 지금처럼 나타나 있는 압력 분포를 유동의 압력 분포를 구조로 넘기는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자, 구조 해석 부분에 이제 모델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모델이 들어와 있는데 초기에는 여기 유동 부분까지도 다 같이 보입니다. 유동 부분까지도 다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석 결과를 볼 때 유동 부분도 나타나 있는데 저희 유동 부분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서프레스를 시켜서 유동 부분을 해석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조 영역만 이렇게 나타나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가 단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구조가 몇 개나 들어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콘택 조건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네, 이 블락과 판, 그 다음에 이 블락과 그 다음에 포스트,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네, 이게 포스트하고 이 플레이트하고 앞에도 이제 컨택이 잡혔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공간이 떠 있습니다. 그죠? 공간이 떠 있는데 이게 컨택이 잡혔다라는 것은 얘랑 똑같이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잡혀 있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이제 위에 판과 이 부분은 용접돼서 잡힐 거고 그 다음 이 부분도 잡혀 있을 거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컨택 조건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힌 이유는 여기 컨택에 보시게 되면 이 톨러런스 밸류가 1.1915mm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1.1915mm 안에 있는 안쪽 1.1915mm보다도 이 작은 게 떨어져 있는 이 갭들은 지가 알아서 다 컨택을 잡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모델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미처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치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사이에 보게 되면 네, 미니멈 디스턴스 비트윈 오브젝트 1.03mm네. 1.03 여기랑 1.03mm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1.19mm인데 안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잡혀 있네요. 우리가 실제로 그럼 맞네요. 1.03mm. 결국은 이게 미리 네 1.19mm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컨택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컨택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가지고 스프레스를 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컨택에 가셔가지고 이게 톨러런스 밸류 있죠. 자, 이 값을 슬라이드가 아니면 밸류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0.5mm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1.13mm인가 그 안에 있는 게 다 컨택이 잡혔는데 지금은 0.5mm로 입력을 해서 다시 크리에이트 오토매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0.5mm 보다 작게 떨어져 있는 곳은 전부 다 크기가 큰 덱을 잡습니다. 셋, 네. 자, 이제 아까에 봤던 플레이트와 이 포스트 부분, 네. 포스트 부분, 지지대 부분은 이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맞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컨택을 오토로 NCS에서 잡아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오토로 잡히는 게 실제적으로 물리 현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택이 작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컨택이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씩 생기면 조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컨택을 잡을 때 조건들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컨택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를 잡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차원 같은 경우에 솔리드는 페이스와 페이스가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페이스하고 엣지입니다. 그 페이스랑 엣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아니고 미들 서피스를 형성을 해가지고 가져가다 보면 미들 서피스는 엣지랑 페이스랑 붙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들 페이스에 또 가져가다 보면 빈 같은 경우는 엣지와 엣지가 실제로는 면과 면인데 저희가 중간에 있는 페이스를 들고 오다 보니까 엣지와 엣지가 붙어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 그 경우도 엣지와 엣지가 붙었다라고 저희가 컨택 조건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할 때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격자를 생성했습니다. 그 격자는 일단 레졸루션은 4를 하였고, 그 다음에 스팬 앵글 센터는 미디엄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격자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두께 방향으로도 격자가 3개에서 4개 정도는 들어가줘야만이 이 두께 방향으로 응력이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하는 응력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격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건 확인은 안 될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격자를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면 이제 미드 서피스를 가지고 와서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 그리고 이제 픽스드 조건을 주셔가지고 이 바닥면을 고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 로드로 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인서트에서 프레셔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해석의 압력값을 구조해석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임포트 프레셔 가서 제가 22개이면 네, 이 바닥을 제외한 다른 면들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다른 면들은 전부 다 유동해석에서 공기 흐름의 영향을 다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게 설정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CFD Surface는 FSI 5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FSI 5를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임포트 로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압력 값이 들어옵니다. 근데 압력 값이 보게 되면 68 파스칼에서 마이너스 118, 68에서 마이너스 114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게 스케일이 1로 되어 있습니다. 1로 되어 있으면 이제 64.7에서 112로 되어 있는데 그 값이 조금 작게 왔기 때문에 제가 스케일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네, 68과 118, 68과 114, 뭐 조금 값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8, 0.4. 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약 4파스칼 정도 뭐 차이는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이렇게 값이 조금씩 틀려지는 이유는 실제 구조에서 유동해석의 결과값을 구조로 넘겨올 때 보관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보관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보관을 해가지고 오면서 이 값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노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렇게 일치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포인트의 차이가. 그리고 압력값이 여기 보면 좀 이상하게 나와 있죠. 예. 여기에 격자가 너무 유동해서 작았기 때문에 구조로 넘길 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탈 솔루 디포메이션과 이퀄런스 스트레스를 해서 해석을 진행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 뭐 스테디 스테이틱 해석이라 금방 될 겁니다. 이게 접촉 조건도 또 비선형 접촉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이 금방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디포메이션이 네, 아주 값이 좀 작습니다. 0.003. 좀 두께가 많이 두껍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많이 휘어지지 않네요. 보면 이제 저희 오토로 좀 스케일을 해놨기 때문에 2배의 오토 스케일로 해서 조금 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질 것이라는 걸 조금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값의 크기가 0.003mm이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한 응력이 0.7MPa. 상부 이쪽 부분에서 응력이 발생을 하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두께가 너무 얇아가지고 객자가 하나밖에 생성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미드 서피스를 생성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미드 서피스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게 그렇게 하면 뭐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됐고 이걸 다시 복사를 합니다. duplicate. 미들 서피스를 하게 되면 실제 두께 방향으로 메인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이 구조 해석에서 알아서 좀 세팅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져오게 될 거고 이 부분에 이 지오메타리를 더블 클릭해서 미드 서피스를 하나를 생성을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epare에서 미드 서피스를 하고 한 면을 선택하고 또 한 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해서 미드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변경을 해 놓으니까 기존 형상에 대해서 이제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다 불러왔습니다. 불러왔으면 이제 지오메타리가 이제 미드 서피스에 있는데 이게 스트럭처스 T를 좀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컨택 조건에 보면 네나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들어와 있죠. 이게 1mm보다 아까 0.5mm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격자를 업데이트해서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격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인풋 프레셔 쪽에서 16페이스인데 이것까지 합해서 17페이스를 인풋 로드로 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델리트를 눌러가지고 닫고 이 부분에서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import load에서 insert body temperature가 아니죠. import load에서 insert as pressure 해가지고 면을 선택하시고 select all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로 바닥 부분은 체크 해제를 하시고 apply FSI 원로에서 import load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mporting에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격자도 생성하였고 그 있으면은 그렇게 안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압력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 솔브를 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원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면의 값이 달라야 되는데 그 값에 대한 보정을 좀 알아서 여기 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0.0008mm 실제 여기에 결과 3차원의 결과값하고는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2차원은 이쪽 벽면에서 아래 뒷벽면이 좀 상쇄되어서 들어오는 압력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값을 64에서 112 값은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서로 좀 상쇄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변이가 조금 작습니다. 맥스 값이 발생하는 부분도 조금 틀리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값이 조금 더 아닙니다. 그래서 미들 서피스를 이용하면 좋긴 좋지만 다음과 같은 방금 이러한 부분과 같이 이 전후단의 면에 압력이 다 존재할 경우에는 솔직히 미들 서피스 압력 값을 불러오는 게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이 한 면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FSI를 이용한 풍화중을 적용해서 구조 해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